자, 교과서 48쪽 신간회 보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의 신간회. 사실 여기 교과서 순서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맥락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920년대 사회주의가 유입이 되면서 앞서 이제 이거 설명했던 내용인데 독립운동의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으로 분열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민족주의에서는 실력 양성운동이라는 대중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되고요.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계급 해방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소년운동, 여성운동, 또 청년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형평운동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나 이렇게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이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로 나뉘어져서 분리된 상태로만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도 전개를 해 나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민족유일당 운동. 자, 끝까지 평행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민족유일당 운동, 다른 말로 이것을 민족협동전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게 당연해요.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협동전선.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협동전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민족협동전선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민족협동전선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표가 있어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쪽을 잠시 보시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가 민족협동전선에 관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세력의 분화와 민족유일당 운동. 표가 하나로 그냥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자,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분열이 된 상태에서 민족주의 계열은 물산 장려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같은 실력 양성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해방을 해야겠다. 이렇게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되죠.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성과를 별로 다 실패를 하죠. 보이지 못하게 되면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 중에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이들을 우리가 타협적 민족주의, 이들이 바로 친일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가 바로 친일파가 된다. 이들이 바로 친일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민족주의 세력 내부에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에 비판하는 사람, 반대되는 세력들이 나와. 이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 친일파를 비판하는 거지. 내부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라는 글자는 여기서 안일비, 자, 안일비예요. 안일비.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언뜻 들었을 때 누가 좋은 세력이고 누가 나쁜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비타민 좋은 거죠. 비타민. 그냥 타협적 민족주의는 타민, 이거는 친일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민족주의가 분열이 되었다. 그 안에서 민족주의가 또 분열이 되었다. 이건 민족주의 내부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사회주의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중운동 이 조직 이런 거를 지원을 쭉 했는데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하게 되자 자 여기도 뭐 하나 빠진 내용이 하나가 있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공산당 얘네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 그러면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조선공산당이 타겟이 되어서 꿈쩍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유명한 정우회 선언이 된다. 물론 이건 소련의 중앙에서 지령을 내린 거죠. 민족주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같이 제휴해도 좋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국공합작 같은 것이 1차 국공합작이 중국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다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정우회 선언은 뭐냐? 민족주의 세력이라도 그들이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얘네가 타락한 거야. 얘네가 타락한 거죠.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제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얘네 둘이 손을 잡아. 자, 얘네 둘이 손을 잡아.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고 만든 단체가 바로 일제강점기 최대 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라는 단체다. 1927년. 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일단 신간회가 탄생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간회는 강령이 있어요. 이 강령을 아셔야 되는데요.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민족적 대단결, 기회주의자의 배격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회주의자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타협적 민족주의는 뺀다. 얘네들하고는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단결을 강조를 하게 돼요. 단결.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단결, 민족의 단결, 그리고 기회주의자의 배격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 신간회의 강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간회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광주학생 항일운동 얘기가 나오죠. 이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게 바로 신간회의 진상조사단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 신간회는 여러분 핵심이 세 가지를 알면 되는 것 같아요. 타협적 민족주의를 배제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고 만든 단체가 신간회이고 이거 신간회 회장이 누구냐면 이상제라는 인물이에요. 이상제. 자, 이름 한 명도 알아둡시다. 이상제. 자, 그리고 강령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요 정도 알면 사실 신간회가 다 끝나. 그렇지만 우리가 교과서를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신간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흐름 잡는 연표를 보면 25년에 조선공산당 창당, 26년에 60만세운동. 60만세운동은 신간회가 결성될 계기를 그러니까 민족협동전선의 토대를 마련해준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7년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신간회 전에 60만세운동 그리고 민족협동전선 그리고 신간회의 지원을 받아 광주학생 항일운동. 근데 신간회가 오래 못 가요. 1931년에 신간회는 해소가 됩니다. 해체라고 말하지 않고 해소라고 말하는데 또 이유가 있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의 전개와 조선공산당의 결성. 러시아 혁명 이후 일본 유학생이나 만주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은 3.1운동 이후, 자 여러분 3.1운동 이전에는 사회주의 없어요. 3.1운동 이후예요. 3.1운동 이후 지식인이나 청년층 중심으로 국내에 빠르게 전파가 된다. 요거 이제 참고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두시고요. 그 결과 수많은 독서회,
책 읽는 모임 굉장히 이제 무난하죠. 독서 외의 탈을 쓴 사회주의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상단체 등이 조직이 되어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 사회의 불평등한 모든 계층, 계급이 먼저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본가 밑에 노동자, 지주 밑에 농민, 그리고 청년, 남자 밑에 여성운동, 이런 대중운동을 이끌거나 지원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여러 단체가 모였다가 흩어짐을 거듭한 결과 1925년에 드디어 조선공산당이 비밀리에 결성이 되게 되죠. 조선공산당은 1928년 일제히 탄압으로 해체가 되는데 그 전까지 다양한 민족 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1928년에 해체가 되네요. 사회주의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민족운동 진영은 여기야.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국내 민족운동 진영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분열이 되게 되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세력이 분열된 상황을 통탄하는 내용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조류가 있다. 하나는 민족주의 운동의 조류, 또 하나는 사회주의 운동의 조류이다. 이 두 가지 조류가 물론 해방의 근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때때로 운동의 방법과 이론적 해석에 이르러서 아주 작은 차이로 천리의 차이가 생겨 도리어 운동의 전선을 어지럽게 하며 당파적, 막 나눈다는 얘기야. 분규를 거듭 일어나게 한다. 결국은 어부지리를 취하게 해.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어부지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누가 이득을 취하겠어? 바로 일본이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 어부지리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일제다. 이거는 일제다. 고륙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통탄할 바가 아닌가. 어부지리 이익을 우리가 분열이 된 현실,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독립운동가가 분열이 된 현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사회주의는 여러분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슬로건이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완전히 타도하라. 제국주의 타도. 8시간 노동제, 노동운동의 구호죠. 최저임금제, 그쵸? 보통교육을 의무교육하라. 평등교육.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 파업하라. 사회주의 냄새 풀풀 납니까? 일본인 교원에게 배우지 마라. 이런 과격한 구호들, 슬로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유입되는 경로가 이 지도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루쿠츠크파의 고려공산당. 이게 상하이를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경성으로. 그 다음에 하바로프스키에서 상하이에서 다시 서울. 하바로프스키에서 소련 땅에서 직접 서울로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 쪽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있었던 사람, 이쪽에 있었던 사람, 이쪽에 있었던 사람, 여기는 이제 김일성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루트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회주의 계열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지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일제는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시행한다. 치안유지법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치안유지법에 보면 이게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사회주의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표에서도 보셨겠지만 민족주의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사회주의자는 치안유지법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너무 둘 다 각각이 아쉬워. 이럴 때에는 둘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요. 뒤에 이제 일단 여기에 권오설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60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바로 사회주의 지도자죠. 근데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사전에 발각이 돼서 붙잡혀가.
그리고 결국은 여기 설명이 나오네. 사회주의 운동가인 권오설은 60만세 운동의 계획 준비 단계에서 일제히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추록 100여일을 남기고 옥중에서 옥살을 하셨네요. 그의 관을 일제가 글쎄 함석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관 뚜껑을 못 열게 밀봉을 해버렸대. 아버지가 권오설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내가 너와 인간 세상에서 부자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이 겨우 33년인데 아들의 죽음을 먼저 목격했어. 아버지가.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33년 사이에 부자의 정을 나눈 것이 그 3분의 1이라도 되었겠느냐? 내가 과연 죽었느냐? 죽었다면 병으로 죽었느냐? 병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니 충직 때문에 죽었느냐? 사람의 삶은 올바름에 있는 것이니 넌 올바르게 살다 죽었다. 아버지가 지지해 주시는 거죠. 훌륭한 아버지시네요. 내가 만약 죽을 자리에서 죽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버지가 너무 슬프지만 너의 죽음이 그렇게 의미 있는 죽음이라면 나로서 또 어쩔 바가 없구나.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60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60만세 운동은 자, 이거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지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3.1운동 이후에 여러분들 학생은 그들이야말로 스스로 독립운동의 주체라는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의 키워드는 자 보세요. 학생들이 주도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죽음, 마지막 황제야. 순종은 마지막 황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또는 융희 황제라고도 해요. 연호가 융희였기 때문에 융희 황제라고도 하는데 융희 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난 만세운동. 그 다음에 이것의 또 특징은 뭐냐면 민족협동전선의 토대가 된다.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요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26년 순종이 서거하자 조선공산당과 천도교는 순종의 국장일인 6월 10일에 맞춰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원래 주도했던 것은 조선공산당이에요. 조선공산당이 원래 준비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안 민족주의 계열의 천도교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원래는 사회주의 계열만 하려고 했는데 민족주의가 이런 문제는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민족주의 협동전선의 민족협동전선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의 국장 당일, 순종의 국장일이라는 거 장례일이죠. 고종의 죽음 때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순종의 죽음을 계기해서 우리 큰 만세 시위를 벌이고 이참에 조선공산당의 존재를 좀 알려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것이 1926년의 60만세 운동이다. 응? 그런데 시위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아까 권오설 같은 사람, 조선공산당 간부 등 지도부의 대부분이 검거되거나 도피하였다. 결국 학생들이 끌고 나가 6월 12일 경문을 뿌리며 순종의 인산 행렬을 따라 시위를 전개했어. 좀 눈물 나지 않나요? 학생들이. 시위가 확산되었고 상인들은 철시 가게 문을 닫고요. 학생들은 동맹 휴학으로 동참을 하였다. 60만세 운동은 3.1운동처럼 크게 확산되지 못했어. 왜? 사전에 이미 검거가 돼버리고 또 그 장례 행렬을 따라 또 검거가 돼버리고 철저한 사전 검열, 감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크게 확산되지 못했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 대상으로 제시하여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3.1운동 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민족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7년 만이잖아. 7년 만에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우리 죽지 않았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구나. 이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민족운동 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자, 이게 포인트죠. 토대가 된다. 자, 민족운동 진영에 우리 손을 잡을 필요성 이런 거를 제기한 거.
그래서 신간회가 결성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포인트는 신간회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60만 세 운동 먼저, 그리고 신간회,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동맹휴학 만평 나와 있네요. 일제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저항은 동맹휴학이다.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를 안 가는 거. 선생님도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6월 항쟁 때 수업 거부 막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진짜 학교에 갔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학생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이었던 것 같아. 자, 여기 60만 세 운동에 이제 슬로건, 그 경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경문을 보면, 경문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 경문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 냄새가 풀풀 난다. 한번 읽어봅시다.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일본 물화를 배척하자.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 군대와 헌병을 철수하라.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 이민제를 철폐하라. 자, 조선공산주의 운동사 자료집에 남아있네요. 60만 세 운동에 대한 공판에서 이병립은 순종의 국장이래 왜 경문을 뿌리고 만세를 불렀는지 재판장이 질문을 하자, 그건 3살 난 아이도 다 알 일이니 물을 필요도 없소. 야, 의연하다. 멋지지 않나요? 1920년대 동맹휴학 발생 건수.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맹휴학이 이렇게 가는데 1924년에 동맹휴학 건수가 부쩍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이제 조선공산당 창당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일어나진 않잖아. 뒤에서 누군가가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이런 건데, 조선공산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이때 잠시 이렇게 좀 머뭇하지 않았나 싶어요. 동맹휴학 발생 건수.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통해 주로 식민지 노예교육 절폐, 부적격 교원 배척, 학교시설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민족유일당, 우리 민족에 오직 하나의 당이 있을 뿐이다. 하나가 되자. 단결. 자, 신간의 창립에 관한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소련의 국제공산당 본부인 코민테른이 있어. 얘네들이 민족협동전선을 강조했다는 거야. 야, 민족협동해.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지령대로 움직입니다. 중국에서 이 배경 속에 1차 국민당 공산당이 손을 잡는 합작. 자, 군벌 타도를 목적으로 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고요. 자, 이런 모습을 국내에서도 봤어. 이런 가운데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된다. 해외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은 베이징에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라고 하는 것이 베이징에서 만들어졌대. 그리고 상하이, 난징, 만주 등으로 확산이 되었고, 만주에서 여러분 하나가 재정비 3부 통합운동 우리 얘기했죠. 통합이라는 거는 이념을 초월한다는 것이야. 이런 것도 결국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자치운동을 비판하면서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조선민흥회라는 게 일단 결성이 한번 된 적이 있고,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받던 사회주의 세력도 정오의 선언. 자, 민족주의자에 대해서도 그들이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여기 나오네요. 자, 동맹자다.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 이게 이제 민족협동전선을 강조한 정오의 선언. 민족협동전선, 이게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 하나가 되자. 자, 노력의 결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하여 신간회를 창립한다. 그리고 여성계에서도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손을 잡은 것을 근우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우회는 여성운동 단체다. 자, 신간회 창립 만평. 신간회, 신간회 한문을 읽을 줄 알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신간회 창립 만평,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상단체가 해체되는 걸 의미한대.
사회주의 세력이 일제에 대항하여 민족유일당 운동을 형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가 창립되는 과정을 봤는데 내용을 아까 그 표 하나로만 그냥 딱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나 신간회가 해소된다. 왜? 손을 잡으려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념이 여기 이제 사회주의가 있어. 좌익. 그다음에 여기 민족주의가 있어. 얘네들이 손을 잡으려면 얘네들이 한 발씩 양보를 해야 되죠. 민족주의는 왼쪽으로 와주고 사회주의는 오른쪽으로 가줘야 돼. 근데 사실 이 얘네들이 신간회가 결성이 되었을 때 간판, 명함 찍는 거 이거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하죠. 근데 얘네들이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한 다음에. 그러면 얘가 손을 잡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결국 사회주의자는 손을 딱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야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근데 이거 헤어지는 거 아니야. 다른 모습으로 멋지게 우리 더 발전하는 거야. 이런 걸 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간회는 창립대회에서 이상재와 홍명희를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3개항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신간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일본에도 지회를 두었고 최대 규모야 어쨌든 일제강점기 1931년 지회 수가 149개, 회원이 4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하였다. 각종 대중운동을 다 지원해 주죠. 신간의 강령 다시 한번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민족적 대단결, 기회주의자의 배격. 자, 이 신간의 강령 꼭 기억하시고요. 신간회는 강령을 통해 단결과 자치운동 세력에 대해 반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 자치운동 세력이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야. 자, 이게 자치운동 세력, 타협적 민족주의자. 신간회는 얘네 빼고 얘네는 빼. 자, 이 얘네를 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얘네를 빼고 이들이 손을 잡고 만든 것이 신간회다. 아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민이 상당히 많죠. 자, 신간회는 순회 강연회를 통해 대중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노동쟁이, 소작쟁이, 동맹휴학, 여성운동, 형평운동,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 단체는 바로 신간회다. 수능에 수도 없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과 모의고사에 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에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 신간회의 간부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민중대회는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새롭게 구성된 신간회의 집행부는 일제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중국의 1차 국공합작 결렬,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 이런 것들도 가해져서 국제 정세가 변화되면 지회의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신간의 해소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족주의자들과 결별하자는 얘기죠. 이후 1931년 5월 전체 대회에서 신간의 해소안이 가결되면서 신간회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그런데 해소라고 말을 해. 사회주의자들은 해소란 해체와 다르며 한 운동에서 다른 운동 형태로 발전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해소 반대를 주장했다. 이후 1931년 5월 전체 대회, 이건 아까 했죠. 신간의 해소 이후 사회주의 세력은 혁명적 노동조합과 이제 사회주의로 활동을 하는 거야. 그냥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을 조직해.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이런 거를 결성해서 지하에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굉장히 과격하게 정치적인 성격으로 혁명적인 성격으로 발전시킨 역할을 하게 되죠. 공산당을 재건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한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조선학운동이라는 걸 통해 새로운 활동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조선학 운동이면은 조선 어나 조선 역사 운동 같은 것이 되겠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60만세 운동 이후 학생 운동이 더욱 더 활발해지면서 비밀 결사 형태의 독서회가 본격적으로 조직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광주의 성진회다. 이거 너무 유명해요. 광주의 성진회. 성진회 너무 유명합니다, 여러분. 유명합니다, 성진회.
자, 이들은 사회주의 이론을 함께 공부하고 동맹휴학 등 해당 지역의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학생들 안에서 굉장히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글부글 끓었을 때 그걸 행동할 수 있는 학생으로 이미 좀 달라지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사회주의 이론을 함께 공부하고 동맹휴학 등 해당 지역의 학생운동을 학생회 독서회들이 이끌고 있었다.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학교 간 연대 투쟁까지 이어져 학교가 다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학교와 학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하 조직을 통해 교내 문제를 넘어 식민지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이미 배경에 준비된 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자, 이러던 중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왜 일어나냐? 자,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던 통학열차에 나주역으로 향하던 통학열차에서 자, 보세요. 선생님이 광주에서 나주인지 나주에서 광주인지 좀 헷갈리네요. 자,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인 남학생. 후쿠다라는 일본인 남학생. 열차 맨날 같이 타는 열차 안에 조선인 여학생 박기옥을 이렇게 예쁘게 생긴 여학생의 머리를 막 갈래머리를 만져.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이걸 보는 저기에 조선인 남학생들의 불타는 눈동자가 있었어. 결국 후쿠다 그 손 놓지 못해. 근데 이 느끼한 표정으로 이 후쿠다라는 일본 남학생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플랫폼에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일본인 남학생과 이 조선인 남학생 사이에 집단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다 때려 눕혔어. 그랬더니 경찰이 출동해서 일본인 학생들만 편을 들며 조선인 학생들만 다 끌고 가버린 거야.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자, 다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1929년 11월 3일 11월 3일 요 날이 이제 학생의 날이었죠. 한동안 민족차별과 식민교육 철폐를 주장하며 초걸기를 했고 광주 지역의 독서회 중앙본부가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고 무엇보다도 신간의 중앙정부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신문에 나온 만평이야. 광주 학생 충돌 사건으로 경상학교 불시 휴학. 이런 그림들 같은 거를 좀 잘 봐두세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전국으로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다. 간도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시위가 벌어졌고 전국에서 5만 4천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는데 그중 5천 명 학생들이 구속 또는 퇴학, 무기 정학을 당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 자, 이것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광주 학생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 전국으로 확대가 됐고 해외에서도 일어났고 학생들이 앞장서서 운동을 이끌면서 지역사회, 사회운동 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한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여러분들 3.1운동의 키워드, 60만세 운동의 키워드,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키워드 구분하셔야 됩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붙잡혀간 학생들을 탈환하라. 이런 내용 나오면 이거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야. 자, 일체의 식민교육에 항쟁하라. 사회주의 냄새 당연히 나죠. 학원에 경찰 간섭 절대 반대한다. 전국 동맹 파교로서 모든 요구를 관철하라. 다 좋지만 붙잡힌 학생들을 끌고 나오자. 이런 내용 나오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 수백여 명 학생이 대치하고 자, 설명이 나온 신문 보도한 신문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신간의 해소에 대한 찬반 토론인데 자,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뭘 했냐. 신간의 광주학생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까지 학생 대중운동, 그리고 학생 중심 대중운동, 그리고 민족 유일당 운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이팅!